겨울 폭풍이 난가주를 강타하면서 샌버나디노 산악 지역에 거주하는 12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미성년 원생을 성폭행한 한인 태권도 사범이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 시내 한복판에서 경찰과 범죄 용의자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하차 명령을 거부하던 운전자가 경찰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 위원장이 오늘 한인타운을 방문해 인터넷 비용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방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팽창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방 예산입니다. 8,420억 달러, 우리 돈 1,111조 4천억 원으로 미국의 평시 국방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때 정해졌던 예산보다 3.2%, 26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I'll not allow the cuts, the needs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or our military that help keep us safe. We're the greatest fighting forc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백악관은 가장 큰 이유로 중국과의 경쟁을 들었습니다. 오른 예산으로 중국을 앞지르고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에 맞서며 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직면한 도전의 우선순위라며 예산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통합 방어를 제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무기 생산을 가속화할 투자를 지원하고 장거리 타격, 극초음속, 자율 시스템 등 능력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응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한 통합 방위를 위해 핵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며 377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핵폭격기 등 미국 3대 핵전력과 지속적 핵 프로그램 현대화에 돈을 들이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의회가 예산을 편성 심의하지만 정부가 낸 예산안이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에 앞서 중국도 지난 5일 양회에서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7.2% 늘린 1조 5,500억 위안, 우리 돈 약 293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재정 절벽 상황인 미국, 역대 최저 경제 성장 목표를 잡은 중국, 패권 경쟁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는 뒤로 미루고 군비 확장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9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립소스와 로이터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해 5월에서 7월엔 36%를 찍으며 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상승 기조를 유지하며 지난달 41%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로 접어드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81%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지지했고 공화당 지지층에선 10%만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81%가 지지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29%만이 찬성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층의 35%가 미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더 어렵게 해야 한다고 했고 공화당 지지층은 84%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영방송 NPR, PBS가 지난달 여론조사 업체 마리스트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6%로 나타나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오는 4월쯤 재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의 국정 지지율이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일각에서는 재선 출마 선언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겨울 폭풍이 남가주를 강타하면서 샌버나디노 산악 지역에 거주하는 12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쉐리프국은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지난달 23일 이후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1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폭설로 마을 진입로가 막혀 고립되면서 장기간 난방과 통신, 약품, 식료품 등 공급이 끊겨 노인들과 지병을 앓는 질환자들이 잇따라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2주 전 폭설로 8피트 넘게 눈이 뒤덮였고 눈 무게를 못 견딘 집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가스가 노출해 불이 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당국이 제설과 도로 복구, 이재민 구호에 나섰지만 워낙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린 데다 피해 지역이 넓고 지형이 가파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몇 년에 걸쳐 미성년 원생을 성폭행해온 한인 태권도 사범이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런덴 수뇌법원은 43살 한인 스티브 최 씨가 현재 17살이 된 피해 학생을 14살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해온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버와 글렌버디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최 씨는 지난 2019년 온라인 만남을 통해 피해 학생과 대화를 시작으로 본인 소유 태권도장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최 씨는 피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만남을 비밀로 하도록 당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시내 한복판에서 경찰과 범죄의 용의자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주원 기자입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6시쯤 링컨 하이츠 지역에서 조너선 마가냐라는 이름의 남성이 총격을 가해 경찰관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다른 범죄로 수감 후 가석방 상태였던 이 남성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하던 중 링컨 하이츠 지역에서 발견해 체포하려 했지만 이 남성은 지시에 불응한 채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을 향해 총을 쏘며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각각 팔과 다리, 상체에 총을 맞았습니다. 상체에 총을 맞은 경찰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도주한 가석방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경찰견 K9을 운영하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용의자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경찰의 하차 명령을 거부하던 운전자가 경찰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안전벨트를 풀려고 손을 돌리는 과정에서 경찰이 오인해 총을 쐈다며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유타의 한 지역 경찰이 불법 번호판이 의심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 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거부하며 한참 동안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결국 운전면허증이 아닌 여권을 보여주자 경찰은 차에서 내리라고 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거부합니다. Step out of the car right now. Step out of the car. We're going to break the window and pull you out. Step out of the car. 차에 놓여있던 총을 본 5명의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운전자에게 수발의 총격을 가하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25세의 체이스 앨런으로
경찰은 총격 당시 앨런이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다른 물건을 집어드는 것을 목격하고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차 바닥에 총이 있었지만 허리춤 권총집은 비어 있었고 당시 앨런이 차에서 내리려고 안전벨트를 풀기 위해 손을 돌렸다며 경찰의 오인에서 비롯된 잔인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검찰이 과잉 진압 혐의로 이스트 클리블랜드에 소속된 12명의 전 현직 경찰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후에도 폭력을 가하고 머리를 짓밟기도 했으며 테이저건을 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경찰들의 과잉 진압 영상을 공개하며 11건의 불법 행위를 시의회에 알렸습니다. 혐의 중에는 중범죄를 비롯해 시민권 침해, 직무유기, 증거 조작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모든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11개의 혐의에 대한 영상이 계속해서 공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시 고등학교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뉴욕 주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3,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경 맨해튼 헬스키친의 파크웨스트 고교 인근에서 15세 남학생이 총격을 당해 입원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인근 모닝사이드 하이츠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7일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도 PS371 고교 인근의 한 델리에서 2명의 학생이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세 학생 2명이 방과 후 델리에서 간식을 사 먹던 도중 한 괴한이 들어와 이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후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생 역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고 현재 인근 루터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총기 난사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미성년자 총격 피해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피해자 중 157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7년 미성년자 피해자 75명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 2021년도에도 총격 사건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약 14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들이 총격 사건에 연루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난 3년간 이어진 팬데믹으로 인한 가정환경 변화, 유령총 등 불법 총기 확산,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교내 및 학교 인근 안전 강화를 위해 3,1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출입문 보안시설, 영상 카메라, 비상사태 알림 등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전국에서 차량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피해가 100만 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장 많은 차량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보험범죄국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은 100만 2천 건으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도시 기준으로는 시카고의 차량 절도 범죄가 55%나 폭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20만 2천 건으로 50개 주 가운데 차량 절도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텍사스가 10만 5천 건, 워싱턴 4만 6천 건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발생한 공급망 여파로 중고차와 자동차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차량 절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소득이 낮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 신청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민 광대역 인터넷 보급이라는 목표와 함께 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인터넷 비용 지원 프로그램 ACP, 인프라 법안 통과 이후 142억 달러의 기금이 이 프로그램에 투입됐습니다. 중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하면 월 최대 30달러의 인터넷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We have 1,400 providers nationwide who've signed up. We have 16 million people nationwide, 16 million households that rely on the ACP.
LA의 경우 37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비용을 보조받고 있는데 여전히 150만 가구가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LA시 정부와 각 지역 도서관, 단체들과 연계해 한 달간의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칩니다. 오는 15일에는 한인과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 설명회가 예정돼 있고 20일에는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 앞에서 직접 자격이 되는 주민들의 프로그램 신청도 받습니다. Now we have the work to make sure that everyone knows that this program exists and to access it. ACP 프로그램은 월 소득 1인 2,564달러 미만, 4인 가족 4,942달러 미만을 기준으로 삼지만 만약 가족 구성원 가운데 초중고 대학생 자녀가 있거나 산모 프로그램 윅, 메디케어나 메디켈 혜택을 받는다면 역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한인 가정들 역시 상당수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발표 장소를 한인타운으로 선정한 것도 그만큼 소외된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전화 사기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나 배달 관련 등을 사칭한 음성 메시지를 남겨 회신을 유도하는 수법인데 걸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워닝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워닝 스팸은 부재중 전화나 음성 메시지를 남겨 회신을 유도하는 수법인데 회신할 경우 연결비는 물론 상당한 비용의 전화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에 많이 사용되는 국제번호에는 268번과 876번, 473번, 649번, 284번, 232번 등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들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는 회신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직접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번호 외에 전화 사기에 많이 사용되는 국내 지역 번호는 캘리포니아 라팔마 지역 번호인 657번과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지역 번호 216번, 텍사스 달라스 지역 번호인 469번이 꼽힙니다. 지난해 전화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약 7천만 명, 피해 금액은 4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괴한에 납치됐다 숨지거나 다친 미국인들은 마약 밀매와 소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멕시코 언론은 무장괴한에 의해 납치됐다가 나흘 후 숨지거나 다친 채 발견된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에게서 마약 소지, 제조, 유통 관련 범행 기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2명은 마약을 밀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최근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강도나 무기 소지 등 범행 사실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4명은 미니밴을 타고 국경을 넘자마자 멕시코 모타모로스에서 총격을 받고 피랍돼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멕시코 콜리마와 구에레로, 미초아칸, 시나로아, 타마울리파스, 자카테카스 등 6개 지역에 대해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으며 칸쿤 등 유명 관광지들이 많은 쿤타나루를 포함한 17개 멕시코주를 방문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식 핵 계획 그룹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와 나토 사무차장을 지낸 버시바우 전 대사의 제안입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전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Working on North Korea, we dealt with the disappointment that we were unable to go ahead with the process, and frankly, I don't think it's in a better place today. 그러나 북핵 대응으로 한국 일부에서 제기되는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 나토 사무차장을 지낸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Start a chain reaction of proliferation, potentially including friendly nations like Japan, and I think that's a Pandora's box that we don't want to open. 버시바우 전 대사는 다만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즉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한국인들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나토식 협의체의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안보 군사 동맹인 나토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는 핵 계획 그룹과 비슷한 협의체를 말한 겁니다. 이에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는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I hope that the Korea's voices be more institutionalized in the process of the working.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워싱턴 조야에선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핵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어제 저녁 6시 45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전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안에 숨져 있는 전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조실장을 지낸 인물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전 씨는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고 이현욱 전 사장의 사퇴 이후에는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년 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자택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계약한 사실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전 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조사할 예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난해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유족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